네, 안녕하세요. 이수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띄워놨습니다. 이유는 오늘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사상 첫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2.50%가 됐고요. 지금 1년 새에 거의 한 2% 가까이 지금 뛴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미국계도 9월에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상이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맞췄다라는 거에 있어서 국내 자금 이탈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급에 대한 어떠한 여건들이 아직까지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지금 금리가 같아졌다. 이것만으로도 단기적인 어떠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증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고물가를 잡기 위함이고요. 또 이제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좀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 물가가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6%에서 7%,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2%에서 3% 정도 오르면 이게 사실 감각적으로 무딥니다. 오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6%, 7%, 8% 그 이상이 되면은 체감으로 확 와닿죠. 지금은 이 2, 3%가 아니라 6, 7%에 속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 문제는 계속해서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오늘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먹지 않은 이유 이미 예견이 돼 있기 때문이죠. 0.25% 베이비 스텝을 좀 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전부터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크게 충격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맞춰졌다라는 거에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에 있을 미국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 변동성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고물가 현상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피크아웃은 저번 달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거지 여전히 물가가 평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고물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FOMC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국의 만약에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게 되면은 추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자금 이탈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뭐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함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물가 문제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향후 물가 변동에 대한 추이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뭔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수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로 어떤 이슈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종목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오늘 다시 한번 좀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도 어김없이 몇 종목 한번 꼽아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8일에 정확하게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도 8월 18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종목이었고요. 정확하게 8월 18일에 한번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세포 관련 치료제이고 최근에 이 기술이 왜 각광받을 수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8월 18일 이후에 이날 시초가에만 매수를 했었어도 7,000원 아래에서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최고점 무려 9,880원, 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3, 4일 만에. 근데 최근에 월화수에도 그렇고요. 시장이 전혀 좋지가 않았죠.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역행을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날의 시초가에 뭐 6,800원, 6,860원에만 매수를 했었어도 네, 오늘 고점 기준으로 무려 44%라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저번 연도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별적인 이슈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8월 18일 기준으로 오늘 고점까지 약 44%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이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7월 28일 그리고 8월 11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른 관련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8월 11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날 뭐 시초가에 뭐 8,950원에 공략을 했으면은 이 종목도 약 34%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에 9,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최고점 11,950원까지 달성을 했죠. 심지어 지금 52주 최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올해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혼란스러운 장세들이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도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 관점, 절반 정도는 매도 관점이 맞겠지만 신규 매수는 좀 이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군들 리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한번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 26분경 장중 최고 수익률 4.7%죠. 이수화학도 그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종목군들도 다 이쪽 섹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내는 종목군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시황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요. 네,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올라갈 게 없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몰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단 오늘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소학 역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희성촉매와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해서 상호협력을 맺었다,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발과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기존 이제 배터리랑 비교를 해보면 충전 시간이 짧아요. 근데 충전 시간이 짧은 만큼 주행거리도 짧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충전 시간은 줄여주고 오히려 주행거리 시간은 길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를 만드는데 누구나
우리 회사께 좋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기술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리비안, 테슬라 갑자기 뭐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경쟁을 하고 있죠. 이렇듯 뭐 경쟁사보다 사실 앞서가려면 이런 기술에 대한 고도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쪽도 굉장히 좀 유명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소재로 쓰이는 황화리튬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독과점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에 비하면은 아직 상승폭이 또 적다라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풍원정밀입니다. 이 종목도 최고 수익률 3%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이메탈 마스크를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메탈 마스크는 이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 세 가지 빛을 발휘하는 데 사용되는 얇은 금속판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IT부터 OLED까지 제품군이 굉장히 좀 확장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락하는 게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피크아웃에 다다랐다라는 점을 보면은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메탈 마스크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고객사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런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모델에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이제 작년에 2억 원, 올해는 200원,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한 1,000억 원까지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는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이 파이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원정밀이랑 지금 이수화까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한퓨얼세 오늘 장중 1.91%,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아까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이슈가 강한 것들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범한퓨얼셀도 그중 하나입니다. 얘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다음 범한퓨얼셀은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소 쪽에서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국책과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소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이 되죠. 이 수소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결국에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소를 어느 정도 일정량으로 너는 써야 돼. 이러면은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동안은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도 이제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다라는 것도 지속 말씀드렸었죠. 유럽 쪽에 이제 40%까지 지금 감축이 된 상황인데 뭐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40% 정도로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소를 대체 에너지로 지금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가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기업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공급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뭐 국책과제부터 이런 이제 법 개정안까지 앞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화학, 그리고 풍원정밀, 그리고 범한퓨얼셀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역시도 비슷한 테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아테나이
프로그램에서는 뭐 해운 업종들, 코로나, 뭐 최재형 관련주들, 통신장비, 카메라 모듈 테마에 맞게 오늘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잘 뽑아냈죠.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오늘 좋던 안 좋던 항상 조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 아테나 시스템에서는 항상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몇 가지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특정 섹터의 수급이 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네,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